네, 행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함량 편집국장 김경민입니다. 주간함량 창간 23주년을 맞아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선 8기에 묻고 진병영 군수가 답하다는 제목 아래 함량군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듣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회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병영 함양군수님과 더불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호흡해온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전 함양군청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원 농촌 유토피아 대학원 연구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진석 다변문화예술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네 분께서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은 군수님의 간단한 군정 브리핑을 시작으로 네 분 패널의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이름의 가, 나, 다 순으로 진행되며 김성진 전 국장님, 박현호 위원님, 장원 대표님, 전진석 단장님 순입니다. 한 명의 패널이 한 세트씩 총 3번의 질문을 드리게 되며 한 세트는 기본 질문 1분, 군수님의 답변 3분, 또 그에 대한 추가 질문 또는 당부 1분, 추가 답변 3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총 8분 이내로 진행되며 다음 패널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 모두 되도록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이나 당부는 반드시 군수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한 내용만 가능하며 새로운 주제를 도중에 제시하는 방식은 진행 흐름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후 이 대담을 지면이나 영상으로 접하게 될 많은 국민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병영 군수님의 군정 브리핑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진병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함양군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함양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평가와 조언을 진지하게 듣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함양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현장을 누비며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중심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과 관광의 활력 회복, 그리고 물류산업을 통한 경제 자립이라는 5가지의 큰 축을 이었습니다. 첫째,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함양군은 경남 최초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통합 돌봄센터를 개소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를 통해 1,6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함양군 장학회 재단법인 전환과 역대 최대 장학기금 기타,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도서관 이전 신축,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등 미래 세대 육성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왔습니다. 또한 출산에서 청년까지 최대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은 우리 함양의 미래를 든든히 받쳐줄 소중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5,162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6,81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역대 최대 국도비 2,320억 원 확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도시 활력 사업과 전선 지중화, 해전교차로 정비,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 도입과 도시 재생 사업 공모에 7관왕을 달성하고 우리 군 40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함양 누입센터와 파크골프장 조성, 도서관 신축 사업은 국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농업 혁신입니다.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과 양파 전 과정 기계화 및 자동화,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와 위탁영농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 기숙사 2호관 건립과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조성을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침체된 관광산업의 재도약입니다. 함양은 2025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뜨는 도시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오르고 함양 산악관 등 인증사업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도전자를 기록하며 연간 10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림 포레스트 조성과 한방 웰리스 관광 거점화 사업, 상림 지방정원 조성 사업, 함양 4개 포유 프로젝트, 지리산 칠성계곡 확대 개방과 남계서원 교육체험관과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 사업, 개평마을 바둑체험관 조성과 최치원 정해창 선생 콘텐츠 사업 등을 함양 고유한 역사 문화와 자연 유산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양을 물류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청사진 구상입니다. 한림과 관광을 기반으로 한 경제 자립뿐만 아니라 산업과 물류가 어우러지는 복합 성장 구조는 함양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물류산업 거점도시 반영과 국가산단 조성, 달빛 내륙철도 추진과 함양 울산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과 국지도 지방도 확장 사업 등은 우리 함양이 경남 서북부의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 인구가 살아나는 성장의 길을 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성과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결과는 아닙니다. 함량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운영하고 성과를 넘어 국민의 감동을 주는 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함량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지혜와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민선 8기 군정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의 출발점이 될 소중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분의 패널께서 현장의 시선으로 군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진 전 국장님께서 시작해 주시겠는데요. 오랜 기간 행정 현장에서 일해오신 만큼 군정의 안과 밖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에 지역 행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첫 질문 부탁드립니다. 2년 전에 퇴직하고 이제 민간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료로 있을 때는 의무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좀 격식에 좀 많이 치우친 반면에 퇴직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간 함량 창간 25주년을 맞아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23주년입니다. 23주년이에요. 죄송합니다. 25가 입에 바짝 나와요. 23주년 맞이해서 군수님 모시고 군정 전반에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안에 대해서 서로 묻기도 하고 답도 하고 토론도 하게 돼서 저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팬데믹 시대 이후에 지역 경제가 또 국가 경제가 자꾸 침체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퇴직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쭉 만나보면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연말 특수가 완전히 꽝이 되었다. 장사가 너무 안 돼도 안 된다. 코로나 시대보다 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 갑자기 느닷없이 뭐 관세와 관련된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큰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더 지역 경기가 안 살아서 장사가 안 돼서 생계가 곤란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전통시장도 있고 지역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지역 자영업자들이나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 사회의 혼선도 우리 지역에 당연히 아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의 안정화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상권 중에 가장 많은 점포,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리산 함양시장은 108개의 점포로 구성되어서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것들이 이 전통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또 그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 경영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부분, 현대화되어서 젊은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현재의 이 유통이 대규모 마트, 대기업들의 유통 체제로 되다 보니까 편리성에 밀리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까지 아케이드나 상점들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또 안전에 따른 소방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거기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교육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거, 또는 판매하는 게 대면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나 이런 SNS상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서 지금 시장 이론 용평리 부분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안 나오면 뭐 하겠노? 놀기 삼아 나온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의 고령화된 부분을 청년 유입으로 청년들이 빈 점포를 군에서 무상 임차해 주는 제도로 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상가 활성화, 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국비가 없어진 지역 화폐 발행하는 부분도 올해도 저희 군에서는 전액 군비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명절에도 특별 판매를 해서 100만 원까지 구매하게 했고, 이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80만 원까지 상향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뭐 추가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네, 네. 제가 그 식당 또는 가게 쪽으로 쭉 둘러보면 함양에 무수한 많은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고 상점 판매점들이 있는데 되는 집은 되는데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통시장 안에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또 임차도 해주신다고 하니까는 함양 안에서 되는 집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그와 유사한 에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농군 사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직업군이 3천여 개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직업군이 5만 개가 넘습니다.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요식업 하던 먹는 휴게 음식, 일반 음식점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제 간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인 상권에서도 도시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어서 인기를 끊는 어떤 업종 부분은 지역에 와도 인기를 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게에서 2명의 이 인력이 운영을 해서 도시에서 하루에 100명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과 우리 함양 지역에서 10명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어떤 품목, 어떤 업을 유치를 하겠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내용을 컨택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서 좀 해야 하는데, 물론 거기에 지원이나 또 뭐 홍보나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레시피를 행정에서 정해주면서 요대로 해봐. 이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한 우리 청년들이 도시에서 우리 함양으로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함양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노동과 경제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만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교수님이랑 이 자리에서 3년 전에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이제 새삼스럽습니다. 그때 젊은 후보로서의 어떤 패기 이런 게 3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군정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때의 포부가 지금 군정 3년 지나고 나서는 군정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1년 남은 기간 동안 그 결실을 어떻게 가장 크게 보시려고 하는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난 3년간 민선 8기 운영하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군정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의 방식과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점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선심성,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편법이나 일회성에 의존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그 효과가 10년 뒤에 함량에 나타나더라도 함량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집중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군정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인구정책, 교육정책, 우리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하나로 연결해서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고 함양에서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깃털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중심으로 행정 혁신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간지구 이커머스 전략사업과 오르고 함양, 사계 포유, 정주행 인구사업, 장학재단 전환이나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이런 일 하나하나가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출범을 했고, 이제 그 절차를 이행하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고, 필요한 곳에는 중앙부처와 경남도와 직접 협의해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후반 속도감 있는 실행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되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반 위에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물을 하나씩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와 일자리, 청년 정책은 더욱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작은 성과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부의 연결과 민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기간 속도를 더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그 결과 성과로 우리 군정을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추가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또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들으면서 나중에 또 한번 모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 대표님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책과 지역 소멸 대응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해 오신 분인 만큼 오늘 대담에서도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됩니다. 첫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타임이 1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항상 3분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질문이 막 3분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질문 1분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알겠습니다. 3분이죠, 그죠? 네, 지난 3년간 군수님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 모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고 이제 남은 1년 동안에 또 성과, 소교의 성과를 이제 보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물류 산업 거점 도시로서의 함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쿠팡 물류센터를 사실은 뭐 함양에서 MOU까지 하고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는데 이제 못 쳤잖아요. 그 제가 안타까워서 그 쿠팡 공동대표 우리 함양하고도 인연이 있죠. 그분한테 제가 전화했었어요. 이거 왜 도대체 쿠팡에서 이거 안 하기로 했느냐. 뭐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세세하게 늘어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아쉬운 일이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참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또 뭐 의료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이제 또 뭐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대형 사업들 추진 문제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쿠팡이나 데이터 센터, 의료센터와 같은 대형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정말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준비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쿠팡의 사례를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광주와 대구 물류망을 보완할 거점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함양 IC 주변 부지만 매입해두고 기업이 찾아와서 둥지를 틀 것을 기대하면서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에그로닉스라는 회사, 2019년에서 23년까지는 쿠팡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고문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 산업단지에 분양 가능한 부지가 2필지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적어 해당 부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IC 일대 37만 5천 평 부지를 계속 매입했습니다. 산업 유통형 FC 개발을 5만 평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관지구 12만 평은 LH에 함께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LH에 협약을 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2농공단지와 우리 전 일반산업단지처럼 기업 한 곳 한 곳을 정성껏 유치해서 확실한 기반 위에 가능성의 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해서 데이터 센터 입주 가능하도록 법적인 준비를 하였고 11월에는
KT 광케이블 공급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한국전력 경남본부와 전력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계획된 전력량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수의 국내외 기업들과 투자 및 기술 협정을 맺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반드시 기회를 현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으로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해결할 중요한 과제로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이 노후화되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지구 개발 사업이 부지 매입 및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꼭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센터 등 대형 사업들 추진 현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시면 데이터 해주시겠습니다. 센터 처음에 언론에 막 지역 언론에 이야기가 났을 때 사천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사천시 담당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사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업체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가 처음에 지역 언론에 났던 그 업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났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지난 3년간 재임할 기간 동안에 들어온 기업과 또 나간 기업 뭐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는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오려 했던 기업체가 SPC를 해서 만드는 신규 회사입니다. 네, 부지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하려 했다가 부지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단독으로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PFB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해서 행정적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해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온 회사는 주식회사 지엄이라는 회사와 아그리젠투라는 회사, 또 한국 PCM이라는 기업, 그다음에 태영 ENC 2공장이 신규로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온 회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효천 일반 산업단지를 매입해서 땅을 확보하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2015년부터 했던 우리 인산 주겸 특화 농공단지가 지금 순조롭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2019년도에 우리 군과 경상남도 함양군 쿠팡이 MOU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매권 문제로 투자 협약 해지를 2020년 3월 3일 날 하고 투자부지 환매권 해소와 함께 2020년 9월 달에 함양군과 쿠팡이 2020년 11월 10일 날 다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2022년 4월 18일 날 46억 원에 16만 8,848평방미터의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2023년 4월 12일 날 공유재산 매매계약 취소 및 토지 반환 문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행보조금 4억 6천만 원과 1년간 토지 가지고 있었던 사용료 1,450만 원을 공제하고 41억 6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토지를 환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쿠팡이 2019년부터 자본금 잠식 회사로 있어가지고 경상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경상남도에서 더 완화하는 조례도 요청하고 했지만 쿠팡에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한 것은 부지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 문제로 문서를 보냈지만 쿠팡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땅을 수의계약을 해서 사고 실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흑자를 남겼던 쿠팡 풀밀먼트라는 우리 내의 자회사에서는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인 쿠팡인 본 회사는 자본금 잠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어디든 지원을 받아 투자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군과 같이 추진했던 완주군에 하는 것도 같이 포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진석 단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지역문화예술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신 만큼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솔한 제언도 기대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함양군은 1960년대에 천령문화제라는 훌륭한 종합예술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천령문화제는 남원의 춘향제, 진주 개천예술제, 함양의 천령문화제 이 세 개가 삼남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예술축제였어요. 그랬던 함양의 천령문화제가 지금 현재 아주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천령문화제를 기획해서 집행했는데 함양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려고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 함양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께서 경남에서 세 번째 오래된 문화예술 축제인 천령문화제가 1962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 군에는 올해 64회째를 했습니다. 물론 역사성도 많고 오랜 동안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을 함께 해온 역사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를 함께 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문화예술 축제 부분을 다 관여해 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영속성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천령문화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는데 보존돼 있는 게 거진 없습니다. 행정의 특성상 인사를 통해서 담당이 계속 바뀌어가고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한번 배치되면 좀 장기간 있을 수 있는 직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제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우리 함양군의 군민들의 문화 예술 분야를 하려면 우리 군 행정 조직과 민간 사이의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을 생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분야, 관광 분야를 컨택을 해서 중앙에 공모도 함께하고 그 수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단순히 행정적 지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축제에 대한 발전과 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축적해가는 그런 부분과
또한 우리 국민들과 민간이 협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이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지금 앞으로의 새로운 국민들의 소득 사업이 관광 분야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전부 관광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함량을 비롯해서 함량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등 많은 사업들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관광재단 등 해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이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함양군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소식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관광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라도 현재 함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력문화재 중에서 역사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는 일정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조경창이라든지 한시백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부터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전력문화재가 장관상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작한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장관상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된 전력문화재에 장관상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건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3년 안에 최소한 3개 분야에서 장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관장하는 군 축제가 천령문화제와 연합문화제가 군 축제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또 산삼축제와 곶감축제는 산업형 축제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축제와 또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이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전진성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전국 대회를 하고 있는 시조경창대 한시백일장 같은 부분은 상급기관 중앙기관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애가 된다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축제와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수혜가 오롯이 우리 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문들을 통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김성진 전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양에서 하는 말로 아이탐 해도 돼요. 예, 예. 아이탐이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잠깐만 이 뜻이고 그죠. 오늘 이거는 녹화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생중계가 아니라서 아이탐이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30초 안에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30분, 40분 동안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다는 쪽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에 좀 재미있게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안 낫겠나 싶어요. 질문하시는 뭐 저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해주신 패널 분님들도 그렇고 군수님 역시 딱진 답변만 놓으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나갈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끝나고요.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숨 돌아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콕콕 찔러서 질문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군수님. 제가 퇴직하고 나서 일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기로는 군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제 군수님 편 들었죠. 아닌데요. 엄청 바쁘신 분인데요. 행사도 가야 되지, 결제도 해야 되지, 무수히 많은 군청 안에 부서가 몇 개인 거 압니까? 일이 너무 방대해서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산책만 해도 뭐 비행기 날개 공장 오고 나서 인구가 늘었다 하기도 하고 함량은 인구가 줄기도 한다고 하고 또 항공 관련 산업이 또 산청에 또 지중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산청은 잘하는데 함량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무원에 있었던 그걸 들어보면 교산지구도 그렇고 투자성도지구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센터도 그렇고 학생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군수님 하려고 의욕적으로 계획을 준비해놨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아직도 행정 절차 중이고 준비 중 계획 단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군수님이 좀 간단하게만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알 수 있게끔 진행 사항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는 예산 확보지만 예산 확보를 하고도 행정 절차 이행하는 것들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해서 하는 것들은 최소한 2년, 빨라도 2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누이센터 같은 경우 우리 군청사 안에 짓는 것도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투자심사 받는 게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고작 해야 2번, 3번입니다. 분기에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한 번 가서 안 되면 조건부라도 받으면 되지만 다음 단계를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 이행을 해서 하자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지금 말씀하셨던 백천지구, 투자선도지구, LH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적극성을 못 가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설계를 해서 행정 절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될 절차는 이행해서 사업 시행은 LH로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살리 문화복합지구는 지금 부지 매입 한 50%, 60% 정도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문화재 조사를 할 겁니다. 문화재 조사가 끝나야만이 착공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영화관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2022년도 6월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함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들 조사였습니다. 일반 재산, 행정 재산, 그다음에 특허, 지적 재산권, 상표 등록권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삼돌 가옥이라든지 노원구 어병장 생가, 그다음에 원림리 권역사업, 안위에 있는 약초과학관, 그다음 토속의료 생태관이 그런 시설들입니다. 근데 토속의료 생태관을 작은 여가관으로 바꾸려니까 토속의료 생태관을 환경부의 예산으로 환경전시시설로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영구적이라고 추구도 변경을 안 해주는 거를 1년을 찾아다니면서 조건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공공시설에 환경 사진을 전시하는 조건 하에 받아서 지금 투자 심사 받아서 이제 5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 절차 이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도감 있게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추가로 우리 작은 영화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절차 해왔던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월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환경부하고 해서 2023년 10월에 용도 변경을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2024년 2월에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2024년 3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8월까지 했습니다. 그게 공공건축 심의를 경상남도에서 받은 이후에 2024년 10월에서 12월까지 가장 짧은 시간으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2025년 2월, 올 2월에 작은 영화관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군관리계획 공원 활용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에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4월에 경상남도의 계획심사 등 계약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제 공사 발주를 해서 5월 말에 착공을 지금 5월 14일 날로 건축은 착공계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절차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개인이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내가 하고자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행정에서는 그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선 8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 종료 이후에 문제없이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또 다음에 거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서 그 수혜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박현호 위원님께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인구 소멸, 특히 이제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생애 주기별 인구 시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한명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앞에 여러 가지 사업 하신 부분들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생애 주기별 인구 시책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군이나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유목민처럼 지역을 돌면서 업무도 하고 그런데 힐링도 하고 이런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양은 되게 좋은 그 지리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함양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함께 현재 군 차원에서
청년 계획단이나 청년 센터와 같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출생부터 결혼까지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7개 분야 93개 시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도 일부 공백 구간이 발생을 했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지원이 규모가 적어서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깊이 공감하고 또 이를 보완해서 더 촘촘하고 더 강력한 지원을 대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오는 하반기부터 출산 및 입양 장려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기존 첫째야 100만 원, 둘째야 200만 원이었던 것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500만 원씩 동일하게 하는 방법, 또 셋째야 1000만 원 주는 상향 조정을 해서 아이 놓는데 합니다. 이런 출산 장려금 시행도 저희가 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받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고 싶다고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중앙정부의 승인을 다 득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조례를 정비하고 하반기 7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청소년 바우처 사업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10세부터 12세까지 지원금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0세에서 12세까지도 확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지원 제도나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부분,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살고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CEO 지원 사업, 또 청년 창업 사업, 또 서울시와 협업하는 넥스트 로컬 지원 사업 등을 하고요. 또 청년 주거, 청년 거주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청년마을 공유 주거와 청년과 함께 백두간 따라 가든앤 카페 이런 저렴한 주거 공간도 지원을 하고 경남 별장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문화도 바꿔가고 또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기째를 맞는 함양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지금 25명의 청년들이 주거, 복지, 일자리, 농업, 문화, 여가 분야 등으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행정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예, 있으신가요? 저희 뭐 함양군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자체가 대부분 인구 소멸이나 또는 청년 정책이 경제적인 지원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경제적 집중 자체가 효과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좀 갑론을박이 있어서 저는 좀 군수님에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아침에도 얘기하셨지만 중앙정부에다 요청하면 그 절차 밟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절차 과정 속에서 원래 의도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잘려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원래 의도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민간 기업들이 ESG보다 좀 더 나아간 인구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EPG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민간 차원의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을
우리 함양군이 연계해서 같이 유치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의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좀 더 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좀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정말 큰 기업이 없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동의 퓨어플러스가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할 테니 부탁하는 게 우리 지역 내에 인적 자원들과 교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국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 사업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한전이나 뭐 KT나 다른 기관에도 군수가 직접 뛰어서 부탁을 드려서 해드릴 테니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어떤 주민들한테 뭐 보상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과 같이 교류하고 교감하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조금 규모화된 기업체 또 저희가 지금 신관지구에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기업체가 유치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지금은 우리 지역에 와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교감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자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간 기업 협업과 청년 창업에 대해 노력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장원 대표님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현호 의원께서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2년, 23년도에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심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또 농촌유토피아 연구소에서 함양에 있는 전국 89개 지방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함양도 인구가 이제 3만 6천 명 선에 이제 곧 붕괴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 제가 89개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다 비슷해요. 정책들이. 차별화 안 되면은 사실은 함양군 따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첫 번째는 함양군을 좀 지방소멸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있는가?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되는 대책이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2030년도에 우리 함양군의 그 지방소멸 관련해서 정주 인구는 몇 명쯤이 될 것이고 또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는 몇 명쯤 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양이 동서남북으로 경제 인구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거창으로, 장수로, 남원으로, 진주로 딱 동서남북으로 다 빠져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구 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댐이 있어야지 뭐 안 나가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금의 뭐 집토끼라고 합시다. 유지하면서 또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들어서 고령화 40%대로 갔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출생되는 영아 수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뭐 기농기촌 또 출생 뭐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관계 인구 또 생활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중요시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실을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모면해 보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금 펼쳐가고 있고요. 또 하반기부터 출산 장려금부터 양육지원금, 장학금, 청소년 바우처 사업,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이런 실질적인 지원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산부터 청년 정책까지 최대 1억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추가로 요청한 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면 최대 1억 7,6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출산율과 또 청년 거주 인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의 정주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들을 좀 지연해 갈 수 있는 또 생활 인구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또 우리 군을 방문하는 그런 관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이나 우리 함양 관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체류행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함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함양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에서 생활했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녹아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과 외지인이 일시적이라도 지역과 연결이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세대별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1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를 300만 이상을 잡는다면 우리 국민의 소득원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그런 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억 기지자체 더하기 또 관심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114개인데 이게 다 경쟁적으로 돈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높아져요. 아마 금방 또 2억, 3억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뭐 그쪽에 워낙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어서 인구의 증가의 속도를 줄인다. 늘어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획기적인 좀 대책이 있는지, 좀 창의적인 대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군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이게. 그래서 좀 시민 영역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함양발전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브레인들의 뭐 그런 모임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 저면에 있는 그런 시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영역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군하고 어떻게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바로 중간에 잠깐 뭐 추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되도록 한 예. 20초 안에. 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청년들의 이제 주거 공유 형태나 또는 카페, 뭐 별장 뭐 이런 좀 참신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꾸리고는 있지만 이게 근데 잘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외지에서 이제 오는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홍보 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근데 다른 지역에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세대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쪽 청년들이 만약에 무슨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여기 별장을 이용하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업들이 뭔가 좀 함양 내에서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청년들은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가둬두려고 하는, 너무 가둬두려고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함양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지금 내년 연말에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전면 이제 개통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 쪽에 있는 인구들이 과연 어디로 여가 생활을 갈 것이냐, 도시가 아닌 자연과 할 수 있는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울산 동구청에서 저희 함양군을 왔다 갔습니다. 1박 2일로 구청장도 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지역 비슷한 거창, 합천, 뭐 산청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 군이 그래도 교통도 앞으로 울산간이 되면 좋은 역할이 되고,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해서 사전에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뭐 어떤 선거에 있어서 또 바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동구청과 함양군이 그런 교류를 하자고 동구청장님하고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바다 쪽을 가는 게 울산보다 가까운 삼천포도 있겠지만 동해안 쪽을 선택할 때 동구청과 그쪽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동구청에 있는 기업이나 행정관청에서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우리 지역을 이용하자는 협의를 해가고 있듯이,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 국장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가고 인적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행정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해서 우리 군의 도시권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또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심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로드맵이 있느냐, 액션 플랜이 있느냐, 이런 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제가 2030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함양군도 2030년 시점에서 이를테면 그건 뭐 중기 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의 목표, 정조 인구의 목표 등등이 설정되어 있어야지 그 목표에 따른 무슨 뭐 로드맵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홍성의 홍동면 같은 경우에는 100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도 더 넘기 전에 그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저희 군에도 올해 이제 행정 개편을 하면서 인구 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장기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수립되면 앞으로 향후 함양군의 10년, 30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로드맵을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진석 단장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주제가 인구 문제여서 제 질문의 이제 순서를 좀 바꾸어가지고 관련 질문을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본 질문 1분하고 추가 질문 1분을 동시에 써서 2분 동안 제가 질문의 기조와 그 다음에 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을 갖다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채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패널들이나 군수님이나 이 관계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2025년도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은 함양군이 1,070명입니다. 산청이 637명, 하동이 984명, 합천이 764명, 남해가 1,003명, 의령이 556명입니다. 함양군이 방금 호명한 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이 이야기는 함양군에서 출생아가 적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전체적인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거창군 수준의 인구라면은 초등학생의 수가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거하고 막 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함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적다고만 이야기하지 함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지역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학생 수를 보면은 함양이 초중고 합쳐서 2,456명입니다. 산청 1,880명, 하동이 2,260명, 그 다음 합천이 2,056명, 의령이 1,330명. 함양군의 초중고 학생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인구를 감안해 봤을 때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은 교육과 관련된 과도 하나조차 없습니다. 거창은 인구 교육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육 관련 과를 과명에다가 교육을 넣은 곳이 4곳이나 되고, 그 다음에 거창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진흥 담당과 평생교육 담당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청소년 학교 밖 교육과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곳들도 그냥 함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학습과에다가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교육청 업무 협조 있고, 실질적으로 함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함양교육지원청과 업무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생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제가 봤을 때 안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물론 아마 우리는 함양교육지원청하고 잘 하고 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느냐. 네, 마무리해 예. 주십시오. 네, 물론 네, 군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총 6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취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가 없다고 군민이 아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구 정책, 교육 정책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하고 교육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단순히 과 명칭이나 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지금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지정 4개 군을 하면서 우리 군이 주도 군이었었습니다. 4개 군이 동시에 선정이 되면서도 주도해서 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다 해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따로 또 교육청과 함양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더욱 해야 되겠죠. 또 군 자체적으로도 또 장학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육 쪽에 단계적으로 투자를 더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함양군에서 교육 경비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저희 군만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함양, 거창, 산청, 합천, 하동 얘기하신 하동까지 다 해도 작은 학교 살리기 하는 곳은 저희 함양군밖에 없습니다. 군비 10억을 대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교육 경비가 5억 2,800 정도 됩니다. 거창군이 3억 100만 원입니다. 산청군이 2,900만 원입니다. 합천군이 4억 5천, 하동군이 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게 우리 12억 500만 원 됩니다.
우리 군이 단연 많습니다. 다른 군이 다 적은 데는 2억 5천, 많은 데는 4억 정도 됩니다. 교육발전 특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이 올해 15억 7,300만 원입니다. 거창군이 13억 7,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과 저희 군에서 학생들 어학연수나 영어 캠프 운영하는 사업들, 원어민 교사 지원해 주는 부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단연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장학회에서 학교로 지원하던 것들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감사해서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장학금 주는 부분만 있어서 지금 재단법인 전환을 한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올해 저희들이 이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에 있던 자산과 50억 정도, 56억 정도 되는 것과 또 우리 인재개발기금, 또 군에서 출자 출연, 또 우리 군민들로부터 받는 장학금 출연 등을 해서 올 연말에는 100억의 기본 자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과 매년 향우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내는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그런 지원, 장학이 될 수 있도록 장학 사업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 함양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도서관 이전 신축 때도 그리했고 저희가 지금 다른 부분도 함양교육지원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농어촌 지역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순서도 잘 이어졌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대담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마지막 질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패널 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의미 있는 질문들을 끝까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김선진 국장님 질문 시작해 주시겠는데요.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템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또 그 어떤 지금 우리 여기 패널 분들하고 군수님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함양군의 인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지금 이제 0.7, 0.6까지 떨어졌거든요. 태어나는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계속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준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안에 바라봐야 될 거는 사람의 개체 수가 아니고 경제활동 인구를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군수님도 아까 우리 65세 이상이 40%를 넘었다고 했는데 그 40% 넘은 게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나오는 게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년을 늘리면 일부 보수적 접근에서 근접하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거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대립돼갖고 토론 중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작 뒤다봐야 될 거는 경제활동 인구를 봐야 될 겁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65세, 70세가 돼도 나는 일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책에서
65세부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게 인구가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정년 이후에는 이제 월급을 좀 까고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될 시점은 나이가 많은 노인층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할 기회를 주고 소득을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또 인구 소멸과 관련되어 있는 인구 학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가야 인구가 점차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적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인구 주는 거에 걱정하시기보다는 노인 인구들 또 젊은 사람 인구들 이런 인구층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탐 끝났습니다. 예.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 저는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 군수님이 건축사 출신이라서 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많이 한다는 소리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그러니까 요번 군수님 앞에 군수님 계실 때도 공사를 많이 했다, 또 편파적으로 하도급을 많이 줬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건설업과 종사하는 측에서요. 근데 이제 군수님 오시고 나서도 건축 공사 너무 많이 하고 또 친한 사람들 공사 너무 많이 줬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했던 입장으로 설명을 드렸죠. 한 개 업체에서 한 개 읍면동 사무소 또 사업소 군청에서 3건 이상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잘 먹혀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실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외지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 직영을 못하고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 일부 사람들이 하고 나니까 네. 좀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관공사를 추진하면 공사를 소위계약뿐만 아니라 입찰권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총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의계약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2022년 선거 이전에 전문건설협회 간담회를 할 때 제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공사 나눠서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했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해달라 해서 저는 취임하고 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수는 조금 줄었고 입찰로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시공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격리 재무관들이 본청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직속기관, 읍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한 재무관별로 3건 이상을 한 업체에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통괄해서 20건 이상을 못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량이 많이 나와서 전 업체들이 20건 이상 했다면 더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 건도 계약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 가지고 있는 업체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없는 업종들도 사실은 있고요. 또 행정에서 발주하지 않는 업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취계약하는 부분들이든 입찰하는 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당일 그대로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축을 많이 한다 얘기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신규로 건축한 거는 누이센터하고 청년 공유주거 지금 건축하는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 계획되어 있던 것들, 전임 민선 7기 때 해왔던 일들이지 새로이 추진해서 하는 거는 인제 들어갈 부분들이지 지금까지 한 일은 거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누이센터하고 청년 공유주거하고 두 개는 신축을 제 임기 때 했던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연차로 다 계획돼서 왔던 사업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로 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이, 새로운 테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테마의 건축물들이 또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해 가야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수혜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국장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네. 마지막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요. 함양 도서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기존 도서관과의 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랑 그다음에 근데 그 신축 사업에 있던 이 사업의 방향이 충분하게 근데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것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작은 학교인데 아니 그 폐교가 되고 있는 학교인데 살리기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기능을 못하는 학교들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뭐 마을 공동체를 위한 또는 유학생들의 어떤 체험 등 좀 다양한 좀 창의적인 형태로의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함양 도서관 이전 신축의 주요 업무는 사실 경상남도 교육청입니다. 우리 함양교육지원청과 저희 함양군이 같이 협력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함양도서관 신축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학생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끝내고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시 설계하면서 1차 설명했을 때 1층은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우리 상림을 모티브로 한 따뜻한 열린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2층은 청소년 존으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하게 공부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 3층은 스터디 카페형으로 집중 학습 공간으로 구성해서 고등학생과 우리 청년들이 학습 주도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가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료실과 평생 학습실도 함께 배치해서 우리 난개서원 대청마루 느낌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공간 구성도 지금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양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2028년 도서관이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8년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2029년부터 기존 우리 함양도서관은 교육지원청을 또 다시 29년도부터 지을 겁니다. 그래서 함양교육지원청 지을 기간 동안 지금 기존 도서관을 임시교육지원청으로 활용을 하고 2030년 함양교육지원청 신축이 마무리되면 평생학습관이나 우리 지역 교육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할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 내 교육 기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작은 학교들,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지역 교육 공동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소유권들의 문제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 시설들을 이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면 활용에 대한 제한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그게 아마 제한이 풀리고 또 양도하는 것도 아마 간편화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기존 폐교된 학교 3개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또 지금 폐교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사용 방법, 우리 군 안에 있는 시설들을 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서관에 대한 내용하고 폐교 전환 구상 방안에 대해 이제 답변해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원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2분 쓰겠습니다. 아, 추가 알겠습니다. 질문 없이. 예, 그러면 바로 좋은 교수님, 방법을 쓰신 예, 것 같아서. 예, 교수님께서는 총 6분 답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평이 있어요. 세간에 나가 보면은. 근데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주위에서 또 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교수님은 이렇다는 평을 좀 전달을 하는 건지 전달을 아예 안 하는 건지 뭐 충성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니면 뭐 특별히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군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게 집행이 잘 되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면 많이 들어요. 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군수님한테 대한 평이 뭐 많습니다. 예, 똑똑하다. 제가 존댓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뭐 아는 게 많다. 청렴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들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에 덧붙여서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이번에 질문제가 작성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말에 노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노고 수고롭게 일하지만은 겸손한 상태를 갖다가 이제 노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김재하 선생님 보가 노겸입니다. 노겸 김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유독 뭐 정책이든 뭐든 다 좋은데 소통 부분에서만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교수님이 그 부분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뭐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한 몸으로서 양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팀을 만나더라도 질적으로 그 팀들이 만나고 군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정말 기분 좋게 수긍하는 마음으로 군수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구나. 뭔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검토를 시켜보고 뭐 노력을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뭐 군수님 철학이 있을 테니까 일도양단 끊어버리고 네. 뭐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군수님이 뭐 말씀을 다 해가지고 중간에 뭐 다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는 가서 참 머쓱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어서 네. 교수님 철학이 그러신 건지 그게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소통 문제 네. 그렇게 주셨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취임하고 첫 해 우리 읍면 방문을 하면서 군정 보고회 할 때
사실은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조금 전 뭐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절차 이행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이고 페널티를 줍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것은 웬만해서 다른 국민들이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었던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군수한테 어떤 뭐 소통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에게 얘기해서 법적 절차 제도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하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군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군수가 잘 아우르고 네, 알아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군수에게 따로 청탁이 되는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첫 해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정말 거칠해적인 게 아닌 정말 소통을 하는 것과 그런 것은 좀 저는 다르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뭐 어떤 지역의 유지든 정말 우리 지역의 순수한 국민이시든 직접 듣기 위한 소통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국민과 대화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지역 내의 면별로 유지들이나 또 아니면 군정에 관여하는 이장님들이 대부분이셨지만 저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해에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현장 또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54회를 다 다녔습니다. 매주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서 관계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적법한 절차에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올해도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55개 마을을 매주 5개 마을씩 읍면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경노무당이나 그 마을들의 재난재해 위험이 있는 곳들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지금 해왔습니다. 우리 군의 262개 마을 중에 제가 계획대로 했으면 올해 한번 다 다녀보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천간 또 아니면 어르신들 거주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장들을 직접 한번 듣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 면별로 저를 뭐 도와주셨거나 아니면 지위가 있었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마을별 우리 국민들과 어르신들은 매주 소통을 하면서 현장 중심 군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읍면과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전 사업장도 다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군수 한번 만나려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현장 행정 부족하지만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처음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장 행정과 소통을 더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석 단장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또 같이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양군 장학회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그 설립 과정에서 노력하신 함양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관에 보면은 세 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재 육성 및 교육 여건 개선, 아동 청소년의 활동행 지능에 관한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1월부터 장학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가 절반이 나눠서 임기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에는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에서 수립되어 있던 장학 사업 그대로 연계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함양군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사들이 이제 작년에 선임해서 올해 시작과 동시에 절반이 또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게 되면 그분 바뀌든지 연임하든지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가 운영돼 갈 방향들을 올해 이제 설정해야 할 원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함양군 장학회에서 기금부터 탄탄하게 지금 올해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장학금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만 주던 장학금을 초등학생부터 주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성적 우수나 또 다자녀만 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은 예체능 쪽까지 다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마 지금 조례와 또 우리 장학회 운영 규정을 더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더 되도록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재정적 출연하는 것과 또 장학 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그동안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가 운영되는 22년 동안 매년 2억에서 2억 3천 정도의 이 장학금이 모금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4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지금 우리 군에서 장학회에서 운영하면서 쓰는 게 연 한 2억 5천 정도였었는데 그런 재정적 지원 되면 5억 이상도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 사업 하는 부분도 같이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열어가는 우리 함양군 학생 청소년들에게 우리 장학회를 통해서 더 꿈을 열어갈 수 있는 장학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학회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장학 사업 목적 1, 2, 3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이나 실적이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은 네. 좀 전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4년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했던 장학 사업 그대로 사업 계획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군수님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장학 기금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에 교장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장이 동창생들에게 1년에 돈 2천만 원 못 얻었으면 그 교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학교 출신 그 기업가들이 학교에 지정 기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양군 장학회에 장학 기금을 지정 기탁을 하고 그러면은 해당 기금에 플러스해서 함양군에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포함해서 해당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교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 학교의 특색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메시나 매칭 펀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정 기탁 제도를 하게 되면은 장학기금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취임하고 수동중학교 또 우리 다볕 또 이번에 우리 청소년 축구 함양 FC 이런 부분을 지정 기탁을 유도해서 제가 많이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장학회를 운영하는 우리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또 감사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사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고민도 참 많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그렇더라도 누구의 특혜가 아니고 또 우리 지역 또는 출향인들의 기업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유도해서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군수님께서 혼자 뛰시지 말라는 뜻이고 해당 학교장들이 직접 자기 학교의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네. 군수님께 돈 많이 모아오시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 순서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네 분 패널과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간 만큼 각 패널 분들께서 느끼신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마무리 말씀 통해서 한 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국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에는 주간 함량 25로 착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려 죄송하고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간 함량 20 밑에 하나 둘 주간 함량 창간 23주년을 정말 축하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참 어떻게 진솔한 이야기들 또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국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널 제가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24주년, 25주년 때는 조금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재미 위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군수님 바쁜 일정 중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더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현우 위원님. 예, 시간이 굉장히 길 줄 알았더니 의외로 금방 끝나서 저는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우리 함양군의 국민들이 좀 더 단합하고 한 마음으로 군정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장원교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완벽하게 이렇게 다 답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데 이 단호한 거절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선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소통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한 팀을 만나더라도 소통의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입소문이 나가게끔 하는 것도 또 행정가이자 군수는 또 정치인이니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뭐 거절하시더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막 어렵게 군수님 어렵잖아요. 만나는 거. 저도 뭐 만나기 거의 어려운데 어르신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셔서 이제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서운하신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군정 방향이나 뭐 그렇게 딱 칼처럼 끊는 거는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음 선거도 생각하시면은 뭐 합산발을 다 이렇게 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예, 좀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직석 단장님. 예,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군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그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제가 확인하게 되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 지금 함양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소한 그 100억대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진행 과정들이 월별로 함양군에 보고가 될 수도 예를 들자면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다. 그래서 전체 절차 중에서 절차를 갖다 몇 단계 나누셔가지고 지금 2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군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오해는 무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함양에서도 그 코너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건 물론 경남교육청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에 있고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그래서 함양 군민들이 이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된다.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대형 프로젝트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뭐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질문들에 답변 다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더욱 다정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간함양 창간 23주년을 기념하고 민선 8기 지난 3년을 묻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간함양 최경인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다양한 조언과 의견은 우리 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이정표가 분명될 것입니다. 군정은 언제나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국민이 주인인 함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의 변화와 도약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는 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던 더욱 더 가까운 소통하고 진지한 소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감동을 주는 행정, 변화하는 행정 만들어가는데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간함양 창간 23주년 토론 민선 8기에 묻고 진병영 군수가 답하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함양은 앞으로도 지역의 중심에서 묻고 듣고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